자, 인사 다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YNS 평촌 영어학원, 꼬였어요. 네, YNS 열정하신 영 영어학원의 리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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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이렇게 땡겨 앉으시라고 막 하고 싶어요. 수업할 때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죠? 뭐 요 며칠 또 풀렸어요. 며칠 전까지는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도 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난방으로 막 다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날씨가 풀려서 오늘 오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님들 오시는 길이 너무 많이 힘들지는 않으시겠다 해서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혹시 또 날씨가 좋아져서 또 어디를 혹시 가셨나 했는데 어디를 많이 가셨나 봐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저는 늘, 저의 어떤 일방이든 아니면은 쌍방이든 간에 저는 늘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뵈면, 그래서 저는 혼자서 늘 즐겁고 반갑고, 네. 근데 지금 다들 뭐 바쁘신가 봐요. 뭘 벌써 막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뭐 아주 즐겁고 가볍고 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오늘은 미리, 또 소개도 드리고 저희가 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오늘 11월 1일 첫날인데 오늘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15일하고 이렇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예비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걸로 나갔는데 상세하게 소개를 안 드려서 아마도 그냥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날짜 맞으면 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들으셔야지 완성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오늘은 입시 쪽으로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학습 전략 쪽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나눠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공통 분모는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내용과 다다음 주의 내용이 완전 100%다 다른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약간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은 약간 이제 입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각각의 어떤 학교에 대한 약간 입시적 색깔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가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YNS 열정과 신념. 저희가 이제 지금 슬로건은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YNS, 그리고 영어는 100 YNS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어요. 영어는 100, 뭐 다른 과목도 당연히 뭐 100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100을 해야 되는지는 뭐 이미 다들 아실 거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더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부를 진행을 할 건데, 1부에서 저는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일단 대학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알아볼 거예요. 전에는 이제 대학 탐방, 고등학교 탐방 이렇게 제가 썼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번 둘러보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오늘은 예비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3학년들을 위주로 내용을 할 거예요. 물론 뭐 2학년, 1학년, 초등부도 다 마찬가지로 같은 입시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고등학교를, 오늘은 제가 특목고 얘기는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음의 결정을 다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 저희는 벌써 7월 달 정도부터 예비고 일반고에 대한 일반고 선택 세미나를 제가 여러 차례를 했었어요. 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정보를 드리고, 오늘도 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희망하건대 지금쯤이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 같이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 대한 그 가닥이 좀 나오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시기라서, 오늘은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간다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1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를 한번 볼게요. 목표대 입시 성공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그 엠블렘들을 쭉 모아놨는데, 뭐 상위 1%, 2%, 3, 5%, 10%,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제 뭐 이렇게 커트라인도 있고, 우리는 참 보기만 해도 참, 그죠? 배가 부르고, 네, 눈이 즐겁고, 네, 한데 이제 이런 그 학교들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대학교들도 머리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속도 괜찮나요? 저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말이 벌써 빨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학년 어머님들은 벌써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3주 정도 전에, 3주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매일매일 데일리 메시지가 나가는 루트가 있는데 카카오톡에 그 방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입학 설명회가 모아져 있는 교육청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네 이제 그거 뭐 저희 거를 받고 아셨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안내를 받으셨을 건데 아마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이제 어저께까지 거의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았거든요. 신성고 같은 경우만 11월 15일 날에 2차를 한 번 더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어저께로 다 끝났어요. 일반고 입학 설명회 한 학교라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계세요. 네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돌았어요. 저는 일반고는 안 갔었어요. 뭐 일반고 갈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늘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일반고는 한 번도 발걸음을 거의 안 했었는데 세미나에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 어, 5학교를 갔어요. 많이 갔죠. 많이 갔죠. 네. 저도 수험생은 아직 아니에요. 저도라고 네. 저는 이제 조금 남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왜 갔냐면 당연히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학교에서 얻어온 자료 같은 것들도 이제 있고 학교에서 막 찍지 마라 이런 것들도 좀 있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들도 그런 거지만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된 지가 이제 한 학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한 학기를 운영하니까 저희 뭐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묻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어요, 학교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주로 돌아다닌 학교는 이제 약간 빅5 그 느낌이었거든요. 빅4, 빅5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이제 그게 뭐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쪼끔 외곽이라든가 약간은 좀 약간 학업적인 약간 내공이 쪼끔 약한 학교들을 제가 이번에는 못 가 보다 보니까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날짜가 다 겹쳐 가지고 못 가 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약간 비교가 되는 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빅4, 빅5 학교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물론 뭐 그냥 그렇게 보기에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인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바뀐 입시 체제에서 쪼끔이라도 유리한 점이 인제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뭔가 자신감 있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도 "믿고 맡겨 주시라."라는 어떤 말씀을 굉장히 배에다 힘을 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아 갖고 쪼금 이따 고런 내용들도 같이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 "입시 많이 아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학교 다녀오셨냐?" 막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수시, 정시가 있고 다 이미 잘 아시죠? 수시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메인이 되는 이 대학교 가는 방법입니다. 전형이라고 우리가 하죠. 정시는 수능이 메인이 되는 전형이고요. 여기에서 인제 학생부가 메인이 되는 수시에서도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 학생부 교과 이거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 플러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교과라고 숫자가 아닌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글자가 들어가는 말하자면 선생님의 평가 뭐 등등등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 두 가지가 이제 수시에서의 메인 축이고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위주가 메인 축입니다. 일단은 고렇게 알고 계시겠고 숫자를 쪼끔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뭐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비율만 우리가 머릿속에다 담고 가려고 하고 제가 세미나 때마다 아웃라인 잡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자, 전형별로 모집 여기에 있는 모집 비율을 한번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는 수시에서 수시로 많이 뽑고 당연히 그리고 수시에서도 학생부에서 교과 내신 성적 내신 성적으로만 심플하게 뽑는 전형이 45%나 차지를 하는 반면에 서울 20개 대학교의 전형을 보니까 수시로 여전히 많이 뽑기는 한데 학생부 교과가 전국에서는 제일 많았었는데 갑자기 11%로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33%로 더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수능 전형이 39%, 약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 나라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한테 수능으로 40%를 뽑아라라고 아예 이제 말하자면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게 이제 뭐 옛날에부터 이미 다 잘 아시죠? 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부가 그 뭐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공정하고 심플하게 하루에 딱 시험 봐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으로 딱 점수 나오는 수능으로 이제 그 대입 공정성 때문에 수능 비율을 높여라라고 해서 지금 서울 20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수능 위주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은 퍼센트고 이게 지금 2026년에 인원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26년이면은 지금 이제 3학년 아이들인 거죠. 고3 아이들. 우리 때는 이제 또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약간의 이제 그 추이만, 비율만 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 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3 아이들이 10년생인가요? 맞죠? 네, 중3 아이들이 지금 47만 명. 뭐 예를 들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다가 또 다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추이, 뭐 무슨 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입 전형이 예를 들어서 올해 대학교 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발표하고 올해 뽑았을 때 대입 정원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51만 명이고 그리고 수능 응시자가 그중에 46만 명이에요. 대략적인 수치가 이렇습니다. 또 모집 정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뭐 배가 든든한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의 정원이 9,000명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의치, 한약수 그쪽이 이제 7,700, 7,8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섞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교 여기 이제 제가 두루루루루루 한번 써봤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써봤더니 여기에 모집 정원이 4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표에서 우리가 어이구 앞에 표라고 하면서 뒤로 가요. 네. 자, 여기서 수능 응시자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자, 46만 명인데, 대략적으로 46만 명에서 여기가 42,000명이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죠? 10%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등급 받아야 돼, 몇 등급 받아야 돼라는 게 결국은 당연히 1등급이면 1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죠? 이 학교들이 아니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원으로 봤을 때도 그냥 수치상으로 봐도 일단은 10% 안에 들어야지 여기에 있는 학교들을 쉽게 붙는다가 아니라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이 이제 됐어요. 이미 또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었어요. 28년이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뭐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큰 틀로 두 가지예요. 뭐죠? 수능이 바뀌었고 내신이 바뀌었어요. 네.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죠? 통합됐어요. 과목이. 그죠? 네. 자, 그냥 할게요. 자, 수능은 과목이 통합됐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문과이과 따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고1 아이들보다 위에, 지금 고2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까지도 나름 통합은 통합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공통 과목이 깔려 있고,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 과목이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너는 요거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뭘 화법과, 그죠? 화법과 작문을 할래? 아니면은 뭐를 할래? 옛날 과목, 금세 옛날도 아닌데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과목에서도 이제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고.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그죠?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뭐 확통을 할래, 미적을 할래, 기하를 할래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통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뭔가 선택 과목들은 존재를 해요. 지금 고2 아이들까지. 그리고 특히나 더 다른 건 뭐냐면 탐구 과목이 여전히 지금 고2 아이들까지는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고르는 거고 과학도 8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1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영수 사과가 다 똑같은 과목으로 수능을 보는 거예요. 문과, 이과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국영수 사과를 다 똑같이 보고 국영수는 그렇다 치는데요.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 탐구 과목이요. 이 탐구 과목이 그러니까 나는 문과 전공을 할 거야. 나는 문과 계열의 대학교를 갈 거야. 그래서 전공을 그거를 할 거야 해도 과학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 나는 과학 쪽의 계열로 다 진학을 할 거야라고 해도 사회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아예 안 봤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위에 선배들부터 우리 아이들은 다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통합 수능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내신은 평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9등급 제도에서 5등급 제도로 바뀌었어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고 절대평가인 영어하고 한국사 빼놓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고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가 됐으니까 급간이 더 넓어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1등급, 9등급 제도였을 때는 1등급이 몇 %까지요? 4%까지, 상위 4%까지,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1등급이 10%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2등급 가까이 이제 전에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가까이로 늘어난 거죠. 10%.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뀐 수능과 바뀐 내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큰 키워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제 세미나를 벌써 지금 몇 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금 눈으로 벌써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더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해요, 항상.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이거 말고 뭐가 있냐고, 공부하는 방법이. 그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8 바뀐 입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길게 공부해야 되고,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그죠? 하나 하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제 내신부터 먼저, 그러니까 수시부터 먼저 보는 것이 순서가 맞긴 하지만 제가 거기선 얘기를 할 게 많아서 일단 정시 수능부터. 자, 정시를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 된다. 방금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과목이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사회 안 해도 돼. 나는 옛날에 과학 안 해도 돼. 뭐 나는 옛날에 미적 안 해도 돼. 뭐 이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다 두루두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과목이 통합이 됐다. 두루두루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막 많이 뭐라고 막 써져 있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과목명이에요. 그냥 옛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뭐 물리, 뭐 화학 이것도 물원, 화원, 생원 여기 원까지는 원투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 과목들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기와 빛, 화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다 투 과목 이름이에요. 투 과목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일단 수능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제가 빨강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과목들이 바로 무슨 과목이냐면 수능 출제 범위 과목이에요. 그러면 수능은 언제 보죠? 고3 11월에 봐요. 그런데 수능의 메인으로 출제되는 과목들은 언제 과목이에요? 심지어 탐구 과목은 고1 때 1년 배우는 과목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고1 올라간 아이들이 요게 다 1학년 과목이거든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통합 과학, 통합 사회, 한국사 요렇게 배워요. 이 6과목을 1학년 1년 내내. 그런데 여기서 통합 과학이랑 통합 사회가 고3 수능 범위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과목이 통합됐다고. 그러니까 사회 다 봐야 되니까 두 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와 사회학, 문화 뭐 이런 거 뽑아 가지고 보던 거를 사회 과목을 다 봐야 되고 과학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사실 여기서 수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합되어 있는 거는 여기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과목이 고3 때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물론 논리적으로 통합 과학을 듣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물화생지를 배우고 여기 물화생지 2 과목이니까 더 심화가 되는 거니까 통합 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나는 더 심화로 배우는 거긴 하지만 내가 선택한 전공이랑 관련된 과목 이외에 다른 탐구 과목들도 여전히 계속 공부를 기본적인 내용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마찬가지. 그다음에 국어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일반 선택이면 거의 2학년에 깔리는 과목. 물론 이제 학교마다 3학년 1학기까지 까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요러한 과목들이 이제 수능 과목인 거죠. 출제 과목이고 수학 같은 경우도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률 통계 요 세 과목이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특히나 이 탐구 과목 같은 것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고 2, 3학년 때는 이제 나의 어떤 전공 관련 과목만 깊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능 보기 전에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과학 과목, 사회 과목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수시로 갈게요. 방금 정시는 우리가 길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시도 길게 해요? 아, 정시가 두루두루였죠? 제가 헷갈리네요. 자, 수시는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신 관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까 그 내신의 평가 제도가 몇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5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9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고1, 고2, 고3 제가 과목 이제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방금 앞에 페이지랑 똑같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 빨간 과목은 이제 수능 과목인 거고 그거는 정시에서 이제 얘기 끝난 거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요 빨간 색깔 박스 과학에서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내용 과목들 그리고 사회에서 여기 뒤에 있는 과목들 요 빨간 박스 융합 선택 과목 중에 탐구 과목들인데 자 다시요. 과목을 좀 나눠보니까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 학점대에서 선택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고1 선배들 이 위에도 고2, 고3들도 선택 과목을 다 골라서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평가 제도가 우리랑 달라서 그런 거지. 그들도 선택을 해서 듣고 있는데 자 무슨 차이냐면 그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일반 선택까지 9등급 제도고 다시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까지 9등급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일부도 9등급인데 진로 선택의 또 다른 일부와 융합 선택은 3등급이에요. 절대평가. A, B, C.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9등급이 5등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에 얘네 빼고가 다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9등급으로 뭔가 촘촘하고 치열하게 잘라져 있었던 것들이 5등급으로 약간 완화가 됐네. 그러면 나 2등급, 옛날로 따지면 나 2등급인데, 나 1등급으로 묶이네, 아싸.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선배들로 따지면 9등급으로 평가되는 과목에서는 그렇게 아싸가 맞긴 맞는데, 선배들로 따지면은 진로 선택에서 고급 과목이랑 융합 선택 과목들 대부분은 절대평가였다니까요. 2학년 2학기 말에 예를 들어서 나는 소신껏 나는 이 과목 나는 물리학과 갈 거야. 나는 아니면 천체, 뭐 지구 막 이런 거 갈 거야. 그럼 그런 과목들 기하 막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으면은 거기서 상대평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쫄리잖아요. 등급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나는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난 그래도 용감하게 들을 거야. 이렇게 호기심, 나 들을 거야. 막 해가지고 그거를 듣는 애들 같은 경우는 A, B, C로 절대평가로 나뉘니까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 그냥 점수 이상만 받으면 A, B, 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선배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전공 적합성을 좀 드러낼 수도 있었고 학업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목들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5등급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좋아졌다고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부담이 더 길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다 5등급인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다 5등급.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내신 관리를 길게 해야 된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급간 늘어난 걸 말씀드린 거고 요즘 막 얼마 전까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학교를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얼마 전까지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제 대학교 이제 뭐 뽑는 거, 막 입시가 뭐 아수라판이 된다, 뭐 1등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난리다, 혼란이 막 야기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부산교육청이나 경기진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 여기 지금 이거는 부산교육청 자료인데 1등급, 1.0등급, 1.0등급이면 6과목 다 1등급 받은 애들. 그래서 평균이 1등급, 1.0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세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5과목을 다 1등급 받은 애들이 2%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1등급이면 4%잖아요. 옛날 등급으로면. 그죠? 그럼 4%면은 1등급으로 전 과목을 다 받으면 평균 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1.6%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1.1, 그다음에 1.2, 1.4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1.11, 1.12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분명은 변별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추정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학기밖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5등급으로 평가받는 학기를 5학기를 지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한 학기를 했는데도 한 학기에서 1등급 다 받은 애들이 이렇게 조금인데 이거를 5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5학기 내내 1등급 받는 애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실은. 그죠? 물론 있긴 있겠지만
또 얼마나 또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별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고 학교에서는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목 놓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목 놓아. 그러니까 제발 대학아 머리 좀 그만 써도 돼. 니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저거 한다 난린데 변별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대학아 이것저것 좀 하지 좀 마. 왜냐면 이거는 인제 뭐 옛날에 인제 이렇게 2등급일 때는 요 정도로 썼었다 뭐 이런 건데 참고로 그냥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드릴 거거든요.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오늘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뽑질 않아서 네, 그럴 때 참고로 보시고 이거는 결국은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또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막 써져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니죠. 사실은 지금 고1 아이들. 은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고1 아이들은 바뀌었잖아요, 자기들부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요 정도였으면은 우리 때는 요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약간 비교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경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런 부분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시요. 수시 같은 경우는 길게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내신이 등급이 5등급으로 급간 넓어졌으나 예전에 ABC 절대평가였던 과목들까지도 3학년 1학기까지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죠? 네, 그 내용이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고, 길게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키워드가 막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전공법 뭐냐? 너무 치사한 거예요, 지금. 이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가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해요. 지금 치사하다기보다 다 각자 자기들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형이 믹스가 된다. 전형이 뭐냐면 뽑는 방법. 아까 요거 첫 페이지에 나왔었던 표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로 메인으로 가는 거, 요거는 하루에 시험 보고 정시로 메인으로 가는 거. 분명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져 있으면 그 메인 전형으로 뽑으면 되는데, 자, 내신은 9등급에 촘촘 나눠 있을 때도, 이거 얘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인데 얘네 둘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궁금한데, 가뜩이나. 옛날에 9등급일 때도. 근데 지금은 그나마도 그거를 또 더 넓혀놨어.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1등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4%일 때도 못 믿었었는데 지금은 10%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넙죽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신은 그렇게 됐어. 수능은요 또. 고1 때 배웠던 과목을 가지고 고3 때 수능을 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뽑을 수 있을까? 이러니 대학도 이해가 되죠. 자꾸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더 어떻게 괜찮은 애인지 정말 괜찮은 애인지를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대학교들이 그래요? 어느 대학교들이 그렇겠어요? 상위 대학교들이 그렇겠죠. 그죠? 상위 대학교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중상위 대학교들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전형이 믹스가 됐다. 지금 이것도 뭐 이제 막 이렇게 신문 기사인데 내신 5등급 체제와 선택 과목 없는 통합 수능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별력 확보와 대학교가 고교 교육 과정 연계인 것으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고려를 하고 싶어서 내신 5등급제 시행과 수능의 심화 수학 제외로 인해서 변별력이 상실하게 될 것 같으니까 수시학종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다 보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냥 심플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숫자도 보고 내신 성적 그리고 글자도 보는 거 선생님들 평가 내 활동 막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는 그 수시 학종에다가 뭐를 둬요? 수능 최저를 둬요. 이거는 벌써 몇 개 적용을 하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하고 정시가 섞인 거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수시 교과 전형. 수시 교과 전형이면은 수시는 수시인데 이번에 교과면은 내신 성적만 보는 거. 내신 성적에서 잘한 것들 몇 개 뽑아가지고 등급 내갖고 평균 내갖고 그걸로 가는 거. 특히나 학교장 추천 같은 것들.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제 어느 학교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학교장 추천 같은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이야말로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극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요? 정성평가. 수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는 이미 많이 도입됐었어요. 이미 많이 도입됐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성질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량평가면 숫자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정성평가면은 내용, 성질을 평가하겠다는 뭔 소리냐면 글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에다가 이거 학종에서 보는 그런 것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과 전형에서. 또 정시 수능 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 반영한다. 정시, 수능 봐서 가는 거에다가
학생부까지 섞겠다. 또 수시, 정시 전반에 걸쳐서 대학별 고사인 면접을 추가하겠다. 다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만 하나만 해서는 이제 정말 절대 안 되는 이제 지금 쪽으로 입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학교들에서 서울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같은 경우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수시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수시 교과 전형이면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를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전형 방법에 학생부가 있죠. 앞에 교과도 있는데 교과가 내신 성적이에요. 그럼 플러스 학생부는 뭐냐? 그러면 숫자 제외한 나머지 글자. 그거를 지금 30%, 30%, 10%, 30%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또 이거는 정시로 뽑는 방법인데 수능 봐서 가는 거예요. 지금 건국대부터 쭉 이렇게 한양대까지 있는 이 대학교들 중에서 수능으로만 정시를 뽑는 거니까 요까지만 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만 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지금 뭐가 붙었어요? 학생부가 붙었죠. 그래서 학생부를 지금 고려대 20%, 그리고 서울대 지금 교과 40%, 그리고 여기 일반전형, 직유는 고등학교 전교 1등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 20%, 그리고 성균관대도 20%, 연세대는 심지어 1단계에서 벌써 학생부를 5.3% 쬐끔이긴 하지만 반영하겠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10%, 이렇게 지금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에다가도 이 학생부 내용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다 섞였다는 거죠. 그죠? 앞에 페이지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도 막 인상 써져요. 근데 우리가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네. 막 하염없이 막 땅이 꺼져라라기보다. 그죠? 나중에 최고의 순간에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시험 보지, 내가 시험 보니?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포트를 해야죠. 이런 걸 보면서 막 우리가 막 머리 아프고 막 복잡하다라기보단 서포트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쪽으로 생각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과도 잡아야 되고 종합도 잡아야 되고 수능도 잡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조가 사실 물론 쉽지는 않은 거지만 당연히 그렇죠. 하나만 하면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건 아니니까 이게 맞기는 한데 게다가 뭔가 다른 어떤 사회 전반적인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겹쳐와 가지고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 뭐 학력지수 뭐 때문에 학력지수 떨어지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희는. 네, 많이 시키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시기를 이제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를 피해서 세미나를 잡으면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오시라고 또 권장을 많이 해드리고 사실은 방금 전에도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